화엄리에서 공연을 해봤어요. 그래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해보고 싶어서 해봤다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건 엄청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엄청 세게 치고 있다가 갑자기 작게 치면 박수가 잘 나오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노리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얼만큼 내가 잘 쌓아놓느냐가 중요해요. 그냥 작게 치는 건 8월 달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또 많은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 황민왕 연희자의 좀 황민왕 연주자의 그런 수업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생각하시는 연희자의 삶 그리고 연희 장르를 대하시는 모습이 개인적으로 되게 프로 같다고 느껴졌고 제갈 공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망 할머니, 재석 할아버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새로운 신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지나가는 신, 나이키를 신으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같은 어떻게 보면 이 연희 국악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뭐 황민왕 선생님이나 방촌홍 선생님의 이야기도 굉장히 같은 이런 예술가로서의 고민 지점들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평소에도 굉장히 좋아하던 그런 아티스트 분들이어서 그냥 함께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진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저에게는 좀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 좀 넘을 수 없는 벽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수업이 흥미로웠던 점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있었는데 나는 뭘 할 때 제일 행복한가? 그리고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하는 것과 잘하고 싶은 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잘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잘하고 싶은 거. 실제로 전통 연희 혹은 전통 예술을 하는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생각을 글로 정리할 때 뭐 동시대성, 전통 예술의 대중화, 그리고 뭐 전통 예술의 융합, 뭐 레퍼토리 확장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아무래도 그 단어를 쓴다라는 것, 전통 예술의 동시대성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은 전통 예술이 가지고 있는 동시대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나는 부정하고 있는가 혹은 전통 예술이 동시대성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글쎄요 좀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구나. 이 질문이라는 게 곧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 질문들이 끊기지 않고 사실 얼마나 유지가 되는가가 예술가의 생명력이랑 직관이 되는 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계속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학교는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연결, 어떤가 연결. 안 됐다. 근데 그 말이 다시 야생마를 데리고 와요. 조원석 선생님 시간도 굉장히 유익했어요. 저 원래 철학 좀 좋아하고 미학도 좋아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작품이나 작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 정말 아는 게 힘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정말 조원석 선생님 같은 경우 정말 뭔가 되게 심오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보는 시각을 가지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런 것이 마스크를 갖고서는 사자타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어떤 걸 하러 의문적인 거나 이성적인 활동을 할 때 그런 감성적인 것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철학 공부하셨던 조원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한 문장은 그거였거든요. 진짜는 변하고 가짜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딸기 우유였나 바나나 우유였나 헷갈리는데 그걸로 얘기해 주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딸기는 맛이 변하는데 딸기 맛 우유는 맛이 변하지 않는 거. 그런 얘기들이 되게 오래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깨 먹을 때 뿌릴 깨 맛있게 드세요. 또 그 가장 또 특별했던 기억이 조동희 선생님의
이제 수업이었는데 또 제가 이제 노래도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직접 작사 이런 작곡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기타 치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부르는데 또 마침 그런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늘 저희도 글도 쓰고 하지만 글 쓴다기보다는 좀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선생님 자체가 너무 그때 이야기로 저희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뭐 단어가 굉장히 카드가 많았고 그 카드로 이렇게 그냥 붙여서 되게 반대되는 언어들도 많았는데 그 언어들을 가지고 이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수업은 저도 학교에서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낯설었는데 또 이게 생각 의외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꼭 있어야 하나? 그냥이라게 있으면 안 되는 건가? 그냥 욕을 하며 길을 걸었어. 그냥 사랑을 했어. 그냥 사랑에 대한 감정은 알면 알수록 그냥은 없는 것은 다 알아야 한다. 제가 이제 이런 작사를 해보거나 노랫말을 만들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되기도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선생님이 해주신 거는 저의 기억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나의 이야기를 푸는 것에서 좀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저의 이야기를 노래로서 풀고 예술로서 푸는 것들을 되게 많이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때 장필순 선생님의 그 노래를 이제 저희가 직접 개사를 해서 직접 불러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작사는 사실 또 나의 이야기를 정말로 적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 정말 솔직한 그런 글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그때 저의 마음을 적었고 다른 연희자분들도 정말 솔직하게 다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저분은 정말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정말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 가사에서도 사랑이. 뭐야? 술 먹다 쫓아오고 욕을 하며 길을 걸어다녔어. 사랑하리. 그 시간 자체가 많은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의 이야기겠죠. 그 내용을 다 떠나서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어깨 내려주고 8. 고! 이번에 쭉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멀리 돌리셔서 쭉 돌리신 다음에 다리 살짝 돌리시고, 그리고 사이드 터치. 또 여기에 턴 보시고. 일단 개인적으로 안은미 선생님을 워낙 좋아하는 팬이어서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선생님이자 아티스트였는데 이번 기회로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된 게 너무 큰 기회이자 저한테는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던 기억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녕하셨어요. 편안하셨죠? 여기가 원래 제 자리다. 그거 예외야, 예외. 그냥 기본을 얘기할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내가 모르면 매뉴얼을 쓸 수가 없다. 자기 경험이 없으면 가르치지도 어렵다. 이거 고치려면 6개월 걸리겠네. 아우, 영원히 안 되겠네. 이틀 지나면 대충 안 해. 영원히 안 돼.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무대에서 아니야. 아니에요 형님. 어디 갔다 왔어 일주일 동안. 왜 제가 고민했다 그랬죠? 안은미 선생님이 굉장히 저의 그 짧은 시간에 저를 캐치해 주시고 해주셨던 이야기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게 약간 뭐랄까요? 낚시로 치자면 뭐 물고기가 잡아서 탁 올라와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딱 해주셨던 게 하면서 이렇게 딱 한 대 맞은 것 같으면서 맞아. 이걸 찝어주신 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And the one left, and the right, and the left, and the four, and the one. 눈이 콧물 타. 눌러. 우리끼리만 몸판, 개판. 정말 얼핏 봐요. 근데 그냥 저도 얼굴이 이렇게 돼요. 이 땡기니까.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네, 안은미 선생님은 제가 그 전부터 되게 뵈고 싶었었던 선생님입니다. 이틀 동안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으면서 배우로서 무대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는 연희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었고요. 감동할 우와 주인공이 사람 이게 아니라 주인공을 슬프게 만들려고 이 사람이 어떤 작전을 짜는가를 읽을 줄 알아야 디렉터가 되거든요. 안은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머리 미는데 한 5년 걸렸다고. 근데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으면서 위로가 되는 게 이제 선생님도 그냥 용기를 막 내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뭔가 내가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용기를 내고 싶은 것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어떤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었고요. 정말 젊게 열심히 선생님의 네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정말 인상 깊었고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했지만 진짜 기대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르신인 것 같아요. 좋은 어르신. 진짜 많이 위로받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냥 하면 되겠구나.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어요. 물론 해주신 말씀도 많이 기억에 남지만 너 놀아봐. 할 수 있어. 괜찮아. 막 잘하네. 그렇게 해도 돼. 막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막 몸으로 와닿으니까.
참가자분들이 되게 열린 마음으로 알아들어서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성과가 되게 있었던 거에 저 스스로도 좀 놀랍고 사실 자기가 하고자 하면 매일 얼마든지 좋은 강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뭐 책이 없어서 우리가 못 읽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안 읽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도 부탁드렸듯이 이런 많은 정보와 유익한 걸 주었으니까 우리가 제공해 드렸으니까 본인이 부지런함과 노력함과 그런 것이 없다면 한치의 내일도 우리는 예견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마지막 작품이 기대된 게 제가 오늘 봤기 때문에 어떤 변화들을 스스로 갖고 와서 그걸 증명해낼지가 어떻게 보면 퀴즈 같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 힘내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쉽지 않아요. 이미 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완성도 있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희가 그 창작그룹 논이라는 팀의 김경희 대표와 워크숍을 5일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워크숍을 진행한 큰 화두는 인터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제시했던 거는 그러니까 내 관객을 스스로 찾아가는 일. 그래서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해보고 이런 게 첫 번째 미션처럼 이렇게 주어졌었는데 김경희 대표님 그 강의 때 인터뷰하는 게 저는 되게 많이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후에 저 따로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저는 정말 현장에서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너무 중요하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너무 큰 가르침 주셔가지고 갔을 때가 좀 좋았던 행복했던 기억인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가서 2박 3일 동안 스쿠차를 쓰는 사람들 진짜. 하면서 그냥 유래가 된 거 아닌가. 좀 더 무서운 거 피하려고 자기 얼굴 드러내기. 일단 그런 인터뷰 작업을 개인적으로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었고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들이었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연예술, 문화예술, 뭐 그 안에 장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전통연희 뭐가 됐든 사람들에게는 그냥 단지 저스트 이벤트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죄송한데 딱 두 가지만 교육이니까 딴 사람이 이해할 수 없으면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나도 너를 뭐 선생님께서는 뭐 강사 선생님께서는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르친 건 아니지만 현실에 부딪히면서 사람들의 외면과 그 눈빛과 잊을 수 없어요. 그런 것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어쨌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은. 네. 전통연희 하는 사람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이분들하고 했던 내용은 시민분들 서울 각 위치에 있는 시민분들을 인터뷰하고 그 시민분들을 그 본인의 관객이라고 생각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들을 통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냥 본인의 관객은 누구인가, 그리고 서울 도심 곳곳을 다니면서 그리고 본인 그리고 연희란 어느 위치에 포지셔닝 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노들섬에 와서는 그 스튜디오 혹은 극장 이런 공간에서의 작업이 아니라 도심에서의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각자 개인이 이제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작업할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작업물을 만들었고요. 그 이제 각자가 자기 공간을 결정해서 작업물을 배치했기 때문에 각자의 스팟들이 있었고 그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또 관객이 돼서 돌아보게끔 해서 마지막 결과물을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물들은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뭐 오디오와 비디오 혹은 직접 실체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구현이 됐습니다. 예, 뭐 연희라든지 뭐 연극 대부분의 공연 예술의 예술가들은 사실 공동체 작업의 형식이 강하기 때문에 오래 작업해온 사람일수록 사실 혼자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좀 혼자 좀 작업을 하고 그것을 구상하고 구체화시키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좀 훈련을 짧은 시간이지만 좀 훈련하는 거에 주안점을 뒀고요. 그런 사람들이 협력했을 때 더 힘이 증폭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 이번 시간에 아마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그 10월 달에는 저희 워킹 그룹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4명의 PD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용희 PD님, 그리고 수민 PD님, 혜리 PD님, 희정 PD님 이렇게 4분이서 그 하루씩 이렇게 맡아서 수업을 준비해 주셨었어요. 근데 사실 PD님들과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눠본 그런 시간도 많이 없었고, 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준비했던 그런 프로그램으로 듣고 있었는데,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르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전통 예술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주민들 대상으로 워크숍이나 예술 교육. 그건 뭐예요, 방금? 예술 공간 지원 뭘까요? 예술 공간 지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는 전통, 그리고 전통 공연 예술실은 제가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PD님들 수업을 들으면서 많은 좌절을 했었던 것은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기획 공부를 하고 있는데 희정 PD님처럼 저렇게 치밀한 기획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배웠고. 이런 데 그런 거 나올 수 있었어요. 초상화 관리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하는 거 이런 생활소리가 있고, 천추마이크 많이 하시잖아요. 천추마이크 연락이 했나요? 저는 김희정 PD님이 정말 너무 무슨 쪽집게 강사처럼 너무 저희가 뭐 지원 사업 하거나 이런 거에 필요한 것들을 꼭꼭꼭꼭 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해 주셨을 때 진짜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앞에서 해주신 거 사진도 찍고 막 적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지원 사업을 하던 어디 가서 작업을 하던 그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정이고요. 타루와 통 기획에서 공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통예술 분야에서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 프로그램은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단계별로 그 커리큘럼 구성을 했는데요. 1단계로는 이제 나의 이야기를 구조화하기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대 철학도 공부하고, 또 이제 주변에 먼저 비슷한 길을 걸어온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신진 연희자들이 이제 나의 메시지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1단계를 가졌고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나의 이야기를 구조화하기.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그럼 나의 메시지를 찾았다면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워킹그룹의 PD 4명들도 이제 각자 강연의 시간을 가지고 신진 연희자들에게 노하우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 한 번 빼놓을 거 없이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진짜로 용희 PD님 말씀처럼 우리가 떠먹여줘야 되냐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로 떠먹여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마 저만이 아니고 다른 참여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탈춤을 추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우리 판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지 공연을 할 수 있나 보다 하면서 이제 천하제일 탈곡작소가 시작됐대요. 그 순간 이제 단체로서의 고민을 진지하게 해나갈 수밖에 없을 때가 진짜 오겠죠. 네 분 다 너무 막 저는 좋았었어요. 이거 꼭 넣어주세요. 근데 그 이제 여자 3분 PD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PT 같은 걸 이렇게 되게 잘. 근데 이제 우리 박드래곤 PD님 같은 경우에는 오시더니 뭐 할까요? 뭐 이러시. 근데 그래서 진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날. 그 박용희 PD님이랑 박용희 PD님뿐만 아니고 저희 포함해서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했었나 할 정도로 얘기 많이 나눴거든요. 예전에 이제 공연할 때 프로젝트 팀, 지금도 같이 하고 있는 팀이랑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팀이 웬만한 정말 하고 싶은 지원 사업이나 하고 싶은 작품 아니면은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소비되는 일이 돼가지고. 또 용희 PD님 같은 경우에는 사례들, 다양한 사례들, 이러이러한 팀들이 이렇게 크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들게 하고 앞으로도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끔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잘 물어보셔. 그래서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500이면 500, 900이면 900, 1000이면 1000을 돈을 준다는 거야. 혹시 그런 거 뭔지 아시는 분? 그러니까 축제 지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 뭘 어디부터 말해야 되지? 아니요, 코로나가 지나가든 어떻게 되든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상하시고 공연 계획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랑, 그리고 어떤 카드가 있으신지랑 있죠. 궁금해요. 그냥 계속 영상으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있지. 우선은 그 박용희 PD님께서는 그 단체의 운영 방식, 제가 현재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뭐 이런 단체도 있고 저런 단체도 있고 그들의 생존 방식 그리고 창작 방식 등 많은 사례들을 들으면서 또 느낄 수 있었고, 저는 천하제일 탈공작소라는 탈춤을 추고 있는 단체와 로맨틱 용광로라는 연극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의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박용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워킹그룹 PD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거기서 하나의 이제 연희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동료들이 정말 있구나, 혹은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구나 라는 그 느낌을 가졌다는 점, 그냥 오래오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예술적 성취나 대중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나 이러한 것에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것보다는 어쨌든 자신이 선택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 길에서 잠깐 뭐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30년, 40년
그렇게 계속 만날 수 있는 예술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달에는 네 분의 PD님하고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 중에서 저는 금수민 PD님이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금수민 PD님의 경우에는 이제 홍보 또는 마케팅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었는데 아무래도 저에게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하면은 홍보 마케팅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나를 알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몇 팀이 있었잖아요. 두 팀이요? 그 팀이 총 이제 작품을 거기에 맞춰서 짠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음악? 판을 벌이는 게 그 기획의 사실 막 진짜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거는 진짜 창집처럼 구현을 해서 이제 그 옛날에 그 주막이 이제 현대 시대로 옮겨왔다. 그 뭐 같이 불러봐요 정도의. 금수인 PD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본인이 공연을 만들면서 어떻게 매 공연마다 이런 골을 세팅을 하고 나는 이걸 이뤄내겠다 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들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저는 약간 제 관심사는 다양한데 자연스럽게 사실 이 활동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과 사이이슈 분야에서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을 기획으로 풀어내는 게 재미있는 독립기획자 금수민입니다. 서울시 연희단 육성 지원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전통 연희의 생태계 혹은 이제 창작 환경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고 계신 지점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가득하게 이 사업을 함께 만들어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좀 이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창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창작 부분에서 자기의 색을 또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는 작업을 기대하고 싶고 또 그 색을 가진 예술가로서 또 저는 앞으로도 계속 또 이 활동을 계속 해 나가면서 좋은 파트너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늘 저한테 위로거든요. 스스로한테. 아까 아케이드 게임 하면서 어제보다 2단계 올라가면 행복한 것처럼 이거 보고 하는 부분이 잘못하다가는 그들의 예술성이 제가 이야기하시는 기획자들이 지금 네 분 다 다르셨잖아요. 사실은 뭐 파티 기획이 나 좋은 메시지 가졌어. 나 좋은 공연 만들었어. 뭐 리시버 누구야? 관객.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했으면 좋겠어? 이 메시지. 그럼 여기에 이제 제가 메시지에 쓸 거는 무엇을 제 작업에 대한 제 아이디어를 쓰면 돼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국악 전통 분야에서 많은 공연을 올리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예산부터 시작해서 특히 기획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작성하면 좋을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이제 확인을 해주셨고. 나는 그냥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됐어 라는 메시지를 준다 했죠. 방금. 아니요, 조금 그래도 어떤 공연이다라고 얘기는 할 생각이었는데 이때부터 얘기를 해달라고. 오케이 미안해요. 그럼 메시지 다시 한번 할게요. 합당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5시 아니야? 5시 못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왔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혜리 PD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에 집중하는 것을 많이 배웠죠. 돌아가게 되고 뭔가 확대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꾸미려고 하고. 근데 그런 게 결국 중요한 건 아니었다라는 걸 그때 다시 느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연희단 육성 지원 사업 워킹그룹 함께하고 있는 프로듀서 정혜리입니다. 현재 독립기획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전통 연희의 기획자는 아니에요. 물론 전통예술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가들하고 협업을 해보긴 했지만 연희 파트는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전통 연희가 오늘을 이야기할 때 혹은 다른 지점들과 연결하는 어떤 포인트에서 저도 배우는 점이 있을 거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과 협업도 그렇지만 다른 장르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는지, 혹은 이 사회를 읽어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데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먼저 경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고민하고 그 메시지에 어울리는 자기만의 표현 방법들을 고민해서 결론적으로는 자기만의 예술, 연희자로서가 아니라 예술가로서 꽃피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다 연희 창작자시잖아요. 그래서 무대 감독이 무슨 일을 한다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무대 감독이 하는 것들을 교육하는 것은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네, 권성림 감독님한테는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테크니컬 라이더에 있어서 사실 제가 가장 어찌 보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저의 공연을 글로써 또는 그림으로써 서류적으로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을지에 관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굉장히 까다롭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기소개가 들어가는 걸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술적인 것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는 우리를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저는 이런 성향을 갖고 이렇게 연출하는 사람입니다. 가 꼭 들어가요. 해외는. 거대한 애들 언론에 무용수가 매달려서 공중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작품.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 환경이라는 게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정시켜 버리면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가겠죠. 네. 그래야 내가 고군분투하고 동네방네 뛰어도 정말 애는 이만큼 썼는데 효과가 이만큼밖에 안 나오는 공연과 나는 애도 적절하게 썼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모아서 확실히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공연을 해냈어요. 내 차이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은 네.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저는 권성림 감독님이나 그런 권성룡 감독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테크니컬 라이더를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술 스태프들과 그 기술 크리에이티브 영역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조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도 술 먹으러 오시겠어요? 네, 저는 권성린이고 공연 연출가 그리고 공연 무대 감독을 주업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진 예술가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태프과의 소통.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만나기 어려운 스태프들은 피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만나기 편한 스태프들, 내가 아는 친구들이 이제 스태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자유롭게 본인들이,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창작 작업들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 초점을 두고 그런 얘기들로만 계속 구성했던 것 같아요. 해보시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신진 예술가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난 이게 없어? 혹은 난 이런 환경이 이래서 잘 못할 것 같아? 인데 저희는 편법은 없잖아요. 지름길도 없고. 그래서 그냥 헤딩한다? 맨 땅에 헤딩한다? 쉽게 말하면 지치지 않고 계속 해보시라. 그러면 뭐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생길랑 말랑 하지만 자신만의 어떤 방법, 자신만의 길
계속해서 안개 속을 헤쳐가는 마음처럼 그렇게 가보셔라. 그리고 용기 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원석들이시니까 그렇게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람이죠 뭐. 용어가 다르고 이해를 다르게 하고 있는, 사실 목표는 한 가지인데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생기는 오해들. 진짜 재밌었던 것들은 음향을 되게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어떻게 나가고 있고 이 소리랑 이 소리가 여기서 맞물리면 어디서는 소리가 사라지고 어디서는 소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전문적인 일일 거라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일일 거라고는 알았지만 이런 세계인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소개받은 권성룡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떤 게 좋았었고 어떤 게 좀 그렇더라,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제가. 권성룡 감독님의 강의 들었을 때 이러한 부분까지 벌써 이 정도까지 구현이 가능하구나. 상상하지 못한 정도였죠. 그러니까 정말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그리고 예술도 마찬가지로 그 기술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발전하는 만큼 관객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만큼 더 원하고, 그만큼 기술도 발전하고, 예술가들도 내 작품을 더 잘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선 그런 기술들을 알아야 되고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뭐 공연 저녁이면 뭐 한 3시 뭐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오전 9시부터 작업을 해요. 일단은 본인이 이제 본인 팀에서 작업하셨던 프로젝트를 가져와 가지고 믹스는 이렇게 받고, 거기에 쓰는데 어떤 마이크들이 들어갔고, 그거를 음향 콘솔로 어떻게 넘겨와서 이제 어떻게 나가고, 이런 라인이 어떻게 도는지를 쫙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게 다른 팀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사실 저도 매번 공연을 할 때마다 막 짜가지고 쓰기는 하는데, 이게 뭐 다른 팀들은 어떻게 쓰는지 전혀 알만한 게 많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음향을 배려해서 한다기보다 시각적인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눈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향회사 폴리웍스 오디오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약 18년 정도 음향 업에 종사해온 음향 엔지니어 권성룡이라고 합니다. 이 음향 파트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동안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해 왔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실현자분들과 창작자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약하지만 오늘 작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지금부터는 그냥 자기 음악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음향, 조명, 또 다른 예술을 도울 수 있는 기술 파트에 대한 관심과 또 이해, 그리고 각 기술자들과의 원활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셔서 많은 창작자분들이 갖고 계신 그 예술성을 좀 더 꽃피우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 제작에서의 기술 감독이 있을 수 있고, 크게 여러분들이 만나실 때, 그리고 축제에 참여했을 때 기술 감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제작할 때는 예술가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좀 제 스스로 좀 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가장 실질적인 그런 공연을 이제 올리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왜냐면 제 머릿속에만 있는 것들을 정말 무대에서 정말 실현을 시켜야 하는 과정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무대도 그렇고 또 조명도 그렇고 음향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이제 테크라이더로 적어서 감독님께 이렇게 요청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여러분들 라이더를 받기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긴 했어요. 다 어떤 작품을 하시고 같이 오셔서 이런 작품을 나는 같이 하기로 했으니 뮤지션과 그분은 다른 또 눈으로, 다른 시선으로, 다른 이렇게 감각으로
봤을 때 난 여기서 이 작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말해 주실 수 있거든요. 이제 제출된다기보다는 내가 작품을 준비할 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까지도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 협의서가 그냥 단순히 숙제 같은 느낌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타 사안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희고요. 축제에서 기술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조명 디자인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축제에서 기술 협의서를 받았을 때 어떤 점이 좀 부족했고 어떻게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공연자들과 창작자들 분들한테 그 구성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내용이 더 첨가되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성을 했고요. 또 한 부분은 조명 디자이너로서 창작자로서 이분들과 어떻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지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작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많은 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술협의서도 그 하나의 툴이다. 그냥 막연한 숙제나 아니면 제출해야 되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내 작품을 만드는데 탄탄한 토대가 될 수 있는 문서로서 더 진짜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는 관점에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같이 오전과 오후에 나눈 시간을 통해서 작품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시스템 업체나 기술 관련되는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자기 작품의 기술이 얻는 것이 아니라 무대나 조명과 음향이 처음부터 같이 가는 그런 구성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도 제가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의미를 남겨볼까 하다가 이런 벽사진경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자탈 그리고 단청 그리고 자연과 우주의 1월 오봉도를 담은 사자탈로 다 같이 극복하고 소탕하자라는 주제로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제 전시로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이게 2,000개의 소원글을 적은 게 좀 더 많은 확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갖고 퍼레이드를 하고 길놀이를 하면은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퍼레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 아들 좀만 고생해. 아빠가 돈 많이 벌게. 우리 아빠가 쓴 건가? 고생했어요, 오빠. 고생했어. 이제 전시 세팅하러. 마스크 2,000장. 예. 그리고 이 그림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글쎄요, 이게 무슨 예술성이 있냐고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예술성보다는 일단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노력해서 그만큼 쾌감을 많이 얻는다는 거 정말 뿌듯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뿌듯하고 그래서 오는 감동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번 작품은 사이간, 한자로 사이간이라고 하고요. 그 내용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진실한가? 거짓된 행동들로 사람들을 속여가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작품을 풀어가고 있고요. 이걸 조금 무언극 형식을 조금 빌어서 작품을 표현하려고 지금 연습과 노력과 시간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도 지금 연희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작년에 참여하면서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은 사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참여하신 분들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협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협업이라는 걸 제가 잘 이끌어가고 잘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조금 배울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쇼케이스 연희에서는 제가 바우하우스 곱하기 연희라는 개인의 창작 실험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고 그 플랫폼의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서 연희택시 그리고 애프터굿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어요. 연희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택시 공간에서 연희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관객과 함께 이동을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12월 4일 날 첫 운행을 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굉장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일단 차를 빌렸는데 차가 이렇게 너무 컸고 그래서 뭐 차가 긁히기도 하고 뭐 그런 사고도 있었었고 또 걱정이 많이 들었었던 것은 차 안에서 악기를 치는 게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건 의외로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고 굿의 의미를 담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과정 중에서 굿의 개념과 그런 의의들을 함께 조금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것은 차가 막히니까 정말 답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짜놓은 레퍼토리는 30분, 40분짜리 레퍼토리인데 차가 막혀서 막 1시간, 1시간만짜리가 되니까 결국에는 소재가 고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레퍼토리들을 더 보완해서 더 좋은 레퍼토리로서 연희택시를 한번 제작해 보려고 기획 중에 있고 애프터굿 같은 경우에는 그 연희택시를 탄 손님들에게 홀로그램 키트를 선물해 드리고 그 홀로그램 키트를 핸드폰에 올려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핸드폰으로 홀로그램 영상, 연희 영상을 관람할 수 있게끔 애프터 서비스 개념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쇼케이스 공연 제목은 64찰나라는 제목이고요. 그 찰나라는 게 그 인도에서 보면, 인도 경전에서 보면 명주실을 두 장정이 잡아 당기는데 가운데 실을 끊는 순간이 64찰나라는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64라는 그 숫자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던 게 그 대부분의 댄스 음악들은 이제 8개, 16개, 32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그 반복되는 루프 안에서 또 악기가 그렇게 새로 나오고 빠지고 하면서 음악이 진행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되게 64라는 숫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그리고 그 찰나라는 이야기도 되게 음악에 몰입하는 그 순간 자체에 많이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뭔가 전체적인 그림보다도 계속 내가 매 순간에 집중을 해가면서 어느 순간 공연이 끝나 있고 이런 댄스 음악이 가진 그런 성질들을 가져와 보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이번 서울시 연희단 육성 지원 사업 쇼케이스 연희에서 발표할 내용은요. 우린 손잡고 있다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제가 줄곧 생각해왔던 그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것들이 타인이라는 주제였고 우리가 사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발표할 내용 우린 손잡고 있다에서는 이것이 회피가 아닌 우리가 서로 마주하면서 어떻게 손잡고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또
지금 또 시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에 대한 저의 생각들 그리고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아마. 하지만 시도를 해보는 손잡기 위한 그런 노력을 시도해 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저의 좀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런 생각들을 끄집어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공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 다양한 질감들을 소리나 그리고 움직임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고 또 마지막에는 제가 줄곧 연주해 오던 이제 장구라는 악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관객들의 마음에 어떠한 전달되기를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의 작은 마음 속에 손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도 쇼케이스 연희 제 작업인 새3의 경우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것들을 천천히 드러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손 같은 걸 씻는 과정들이 좀 있는데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낯설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까? 그런 고민들을 좀 했고 또 반대로 굉장히 낯선 일들을 뭐 더 낯설게 하거나 혹은 내 곁에 있었네 생각보다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요번 작업에는 배우분이 3분 출연하시고요. 연희자 1분 그리고 요가 하시는 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요가 동작을 조금 진행하실 건데 요가라는 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요번에 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요가라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취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요가의 본질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뭔가 낯설게 바라보는 일의 일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가 같은 경우는 좀 추가가 됐습니다, 올해. 네, 제가 하는 작업의 제목은 무천입니다. 네, 무천은 춤출무의 하늘천자 해서 하늘을 춤추게 한다는 의미에서 무천이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네, 옛날에 뭐 고구려 발해, 뭐 동해에 무천 이렇게 있었는데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제천의식이었는데 네, 그거까지는 아니고 제가 지금 강령탈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만신 역할을 이제 가장 주배역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만신은 그 황해도 구슬이에요. 근데 그 황해도 구슬 보면 황해도 군만의 특징이 많이 있는데 네, 거기에 옛 상고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굿에. 네, 막 당군부터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좀 더 옛날을 많이 바라본 것 같아요. 좀 오래 전을 생각을 했고 그게 굿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제 작업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옛날에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굿이라는 게 생기고 이렇게 하고 굿은 이미 옛날에 생겼지만 어떻게 지금까지도 내 가슴을 이렇게 울리고 내 몸을 진동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그렇게 이렇게 한 걸음씩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같은 작업을 하게 됐고 네, 1막부터 이렇게 막별로 쭉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의 긴 역사의 시간성하고 네, 그리고 어떤 굿에 대한 거나 사람이 사는 거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네, 그런 소리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번 쇼케이스 연희에서는 제 작품으로 95112로라는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95112로는 사실 저의 생년월일이기도 한데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 행복했던 기억 또는 슬펐던 기억, 분노했던 기억 이런 여러 가지 기억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정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단순히 저만의 이야기로 푸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모두의 이야기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무대를 꾸며보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2030년, 10년 뒤에면 40 나한테 40이 온다니. 글쎄요, 잘 나이 먹고 싶은 것 같긴 해요. 2030년 사실 뭐 하고 있을지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면 뭐 스케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살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아예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 어떤 그 일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근간에는 큰 변화는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30년의 인승현이요. 그러면 제가 44살인데 예전에 한때 꿈이 헛개나무 농사 짓는 거였거든요. 저기 시골에 들어가서 맨날 뚝딱뚝딱 거리고 악기 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 술 마시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철없이 살고 싶습니다. 너무 웃긴다. 2030년, 지금이 2020년이고 10년 후의 저의 모습은 5년 안에 뭔가 해결이 안 된다면은 저는 떠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10년 뒤에는 제가 연희자로서, 전통 연희자로서에서 더 나아가 좀 예술가로서 활발히 활동을 해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전통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되게 무모하게 계속해서 도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2030년의 조은성이요? 당장 5년 뒤에 얘기해도 괜찮은데 네, 굉장히 멋있을 것 같고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이거 내 작품입니다 이야기 할 수 있는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마음가짐을 좀 변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거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하는 것만큼 꾸준하게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 영찬아. 지금은 조금 사실 저의 확고한 생각들이 많이 계속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뭐 일이나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정립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10년 후에는 그것들이 좀 잘 정착되어서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확고하게 이렇게 해나가지 않을까. 2년 동안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고 큰 공부한 것 같아요. 더 즐거운 마음으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파이팅! 길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같이 해주셨던 감사님들, 그리고 올해 같이 해주셨던 PD님들, 그리고 서금슬님,
대표님, 우리 대장님. 잊지 못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죠. 평생토록 아마 간직할 것 같아요. 2년 동안 수고하셨고, 네, 또 우리 살아있는 동안 가끔씩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2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되게 많은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저에게도 많은 경험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금술 대리님 정말 고생 많았고요. 사랑합니다. 이번 연도가 특히나 좀 더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알아가고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큰 공연이구나, 긴 공연이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인사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